없다? 없다. 일본까지는 자기들이 방어선에 있는데 한반도 우리 38선 이하는 없는 거야. 여기는 없어진 거야. 한반도 지어야 돼. 북한이 좋아하겠죠. 소련이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준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사람이 가장 피곤한 시간대랍니다. 그때가. 자, 그때에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면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비무장지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망원경 끼고 보면 다 보이겠죠? 북한이 뭐 하는가? 전혀 몰랐을까요? 낌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에도 그 38선 사이에서 티격태격 되게 작은 사운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뭐 어차피 싸우고 그런 가끔씩 있는 일인데,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근데 북한은 여기에 탱크 준비하고 다 준비한 겁니다. 병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38선 주변으로. 그걸 조금이라도 깨어서 이 어떤 위기 상황을 준비했더라면 다행인데 오히려 이날 일요일이었거든요. 휴가 보내고 외박 보내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 갔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준비가 전혀 없었고 우리는 탱크가 없었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탱크가 전차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T-50 같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총 쏘면 팅팅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 맞으면 탱크가 철이 진짜 두꺼워요. 저 타봤지만 엄청 두껍습니다. 보면 총알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소련의 지원, 무기 지원, 중국은 이제 처음엔 안 내려오죠. 나중에 내려오죠. 이런 지원들 다 받아가지고 결국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뭐 6.25 전쟁 자세히 설명을 지금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6.25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빨리 내려와서 38선 전역에서 쫙 치고 내려와서 서울을 빨리 점령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건데 문제는 이승만 정부가 내려가잖아 이제. 내려갔잖아. 그럼 내려갔으면 북한 애들은 빨리 싹 모여가지고 빨리 대전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반 나눠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해가지고 쫙 쳐들어와서 낙동강까지 밀어붙이면 끝인 거야.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네 글자로 속전속결이 목표인 거죠. 근데 그게 1차로 틀어진 게 서울에서 얘들이 3일간 머물러 버립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72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전쟁은 1분이 중요합니다. 그 전쟁은 우리 그런 거 하거든. 선생님도 장교로 군생활 했지만 자 SP가 뭐다? 스타트 포인트 딱 출발 장소 어디 출발 시간 뭐 작전 시간 00시 11분 0초 딱 때립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걸 똑바로 안 하면 그게 안 맞으면 내 혼자 미친놈같이 총 쐈다가 우리 다 퍼붓 맞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무전할 때 그런 거 똑바로 안 하면 그래서 무전할 때 이게 좌표 잘못 말해버리면 우리 편한테 폭탄 쏠 수가 있잖아.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려 72시간을 북한이 서울에서 허비했다. 북한은 바보가 왜 허비했을까?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파주 쪽으로 내려오는 북한군은 촥 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공두천 의정부 쪽도 촥 치고 내려왔는데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의 북한 그 군대는 바보가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부대였는데 걔들은 내려오는 길이 지연됐습니다. 막 사람이 그렇지. 우리나라의 육사단 당시에 육사단 지금도 육사단이 있습니다. 육사단 제가 육사단 사령부에 가봤는데 내가 그 유명한 김종호 장군 육사단 그 당시 사단장이 김종호 장군이었는데 김종호 기념관에 육사단 쫙 본 있더라고. 내 혼자 그거 보고 알지 아무도 몰라 김종호 장군 누군지. 근데 육사단 김종호 장군 보면서 김종호 장군이 그 당시 사단장이었는데 휴가 다 안 보내고 외박 다 안 보내고 지켜라 한 겁니다. 북한의 낌새가 이상하다. 지켜라 한 거죠. 그래서 김종호 장군이 이기느냐 못 이겨. 걔들 탱크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 탱크도 여러분 산을 밀고 가지 않습니다. 길 따라 옵니다. 길 따라. 근데 길 따라 오는데 탱크를 우리나라 총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탄 방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뛰쳐나가가지고 탱크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있죠. 이렇게 앞에 궤도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돌잖아요. 탱크가 이렇게. 그 보는 것과 밑에 궤도 그 사이를 공격하면 그걸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막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탱크 뚜껑 해치를 열고 수류탄 넣고 뚜껑 닫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러면 걔들은 가만히 있나? 잘한다 하고 있나요? 걔들은 그다음 죽을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목숨을 걸고 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탱크가 퍼져버렸어. 만약 고장이 났어. 탱크 못 가. 그럼 탱크 뒤에 그 북한군들이 탔던 차들 다 서야 되는 거야. 돌아가려면 시간 걸리겠죠. 그러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결국 육사단도 퇴각합니다만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 지연을 시키니까 이쪽에서 김일성 부대들 다 내려왔는데 서울로 이것들이 안 와. 이쪽 부대에서. 그럼 저들끼리 내려가도 되는데 거기서 우왕좌왕하며 3일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긴 와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육사단이 그걸 지켜냈던 것이 그 3일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미군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게 되고 거기서 북한의 이거 불법 침략이다 해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하는 다 결의가 되고 또 한국군 입장에서는 뭐야 밀렸잖아. 밀려가지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었거든. 그게 6.25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낙동강 방어선 아시죠 여러분? 다부동 전투 7곡에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끝까지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각오로 싸웠다. 또 학도병 여러분 나이대 학생들 싸우고 했다. 그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학생 어른 할 거 없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반에 엄청 밀렸잖아요. 6월, 7월, 8월 막 대구가 임시 수도였다가 부산이 임시 수도였다가 계속 밀렸다가 9월달 같은 해 9월 15일 날 드디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상륙작전. 서해안 거긴 개뻘이다. 거기 뻘밭에 들어가기 힘들다. 했지만 인천 그 메가더 장군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시킨다면 대박이다. 성공을 시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키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38선을 우리가 드디어 10월 1일 날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서 거의 이까지 갔습니다. 백두산에서 천지에 물을 먹는다 하고 있을 때 얘들 내려왔습니다. 누가요? 중국 애들. 다시 있잖아. 중국 애들이 내려오기 전에 경고를 했어. 야, 38선 넘어오지 마라. 누구 오면 간다. 우리 내려간다. 우리 투입된다. 지금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메가더를 비롯해서 우리 군은 어떤 북진 통일 끝까지 밀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통일한다는 그 강경한 세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메가더가 한 발 더 떠서 이 새끼를 내려오면 여다가 핵무기 한번 빵 터뜨린다 이거야. 왜? 핵을 쓴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핵을 써봤단 말이야 메가더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빵 터뜨리면 중국 애들 왜냐면 그때는 중국에 핵이 없었어. 그러니까 쓰겠다는 거야. 근데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를 경질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3차 대전이라고 골치 아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소련이 지금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메가더의 그런 강경한 입장에 거절하고 미국 대통령이 메가더를 경질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군 내 대빵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통일을 눈앞에 뒀지만 아무튼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쫙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중공군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해. 많이 싸웠잖아. 일본 애들하고 많이 싸웠고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추운 데서 잘 버텨 걔들은. 근데 유엔군은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왔거든. 얼어 죽겠는 거야 유엔군. 왜? 12월 1월이 엄청 춥죠. 부산도 추운데 여러분 쫙 북한이 이게 얼마나 추울까요? 얼어 죽습니다 여기. 근데 막 비바람 불고 이러니까 얼어 죽겠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용감하던 미 해병 1사단 그 미 해병 1사단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그 전투력을 자랑했던 미 1사단이 중공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얼어서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탈출 작전이 장진호 전투라고 불립니다. 저 백두산 이쪽에서 탈출해서 어디까지 왔다? 청진항까지 올 거야. 흥남부두까지 오는 겁니다. 흥남부두. 이까지 밀려서 엄청 희생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 1사단이 자기 나라 해병대 생긴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이 싸움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시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메로디스 빅토리오 우리 영화의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큼 쫙 밀립니다. 쫙 밀리면서 51년 1월 4일 날 이제 서울을 다시 뺏깁니다.
서울 기준이야. 그러니까 일산 후퇴라는 게 서울 기준이야. 서울 다시 밀림. 다시 대전까지 밀림. 밀렸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게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어디까지 갔다?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대충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51년 한 여름쯤 됐을 때 지금의 휴전선이야. 지금 휴전선이야. 그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었잖아. 네. 근데 실제 전쟁은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거든. 2년을 더 큰 겁니다. 요 2년의 싸움이 바로 고지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지, 뭐 백마고지, 무슨 고지, 뭐 펀치볼, 무슨 이제 높은 그 고지를 서로 점령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요 2년 동안의 고지전이 앞에 1년 동안의 싸움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야. 자, 뭐 반송 여중 4층을 우리가 고지 점령했어. 근데 2학년들이 저쪽에 와가지고 폭탄 막 쏘고 다 죽었어. 그 쟤들이 또 올라왔어. 점령했어. 다음날 1학년 또 올라와가지고 딱 폭탄 퍼부가 얘 다 죽었어. 또 점령. 그게 계속 반복. 계속 죽는 거야. 젊은 그 참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들은 죽지 않을지 몰라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우리 젊은 군인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죽게 되는 시간들이 이 2년이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휴전 협정을 했냐? 휴전 회담을 하고 있었어. 2년 동안 왜 끌었냐면 문제는 두 가지를 크게 봤을 때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전선을 라인을 어떻게 끌 것이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요 고지를 점령했어. 자, 우리 편 입장에서는 오늘 그만하자. 그럼 뺏긴 놈 입장에서는 그만하고 싶겠어요? 저분들이 뺏고 그만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돼요. 또 두 번째, 포로 석방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포로는 싹 다 바꾸는 겁니다. 뭐야? 북한이 갖고 있는 포로는 다 우리는 넘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로는 다 넘기자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걸 반대해.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송환을 하잖아, 자유송환. 남고 싶은 사람 남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이게 이게 자유송환이고, 아까 내가 싹 다 바꾸는 거는 자동송환. 근데 당시 법은 뭐라고요? 자동송환. 원래 자동송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 미국이 이승만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미국을 무시해버리고 독자적 행동을 한다. 어떻게? 거제도 아시죠, 여러분? 부산 옆에 거제도. 네. 저기 포로 수용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의 단독 지시로 인해서 포로들을 풀어줘 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 그럼 거제도 안에 미군도 있었고 유엔군도 있었거든. 근데 유엔군들이 손 못 쓰게 딱 유엔군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 다 나가버리겠죠.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이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자유롭게 선택의 결정을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근데 미국은 그걸 왜 깜짝 놀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유송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포로를 못 돌려받았잖아. 만약에 북한이 미군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인민군들이 다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왜 제네바 협약 준수 안 하냐 해가지고 미군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은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이제 트러블도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사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휴전협정 맺고 나서 바로 이후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이제 우리를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고 지금까지 있죠, 주한미군이. 그 다음에 한국군 증강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조 경제, 원조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나았어요. 여러분, 북한은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일본이 만주랑 전쟁하기 위해서 공업지구를 다 북한 쪽에 만들었다 했었죠. 그런 게 남아있었거든요. 북한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자, 우리는 정말 힘들었어. 자, 그래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잉여가 뭐야? 남는 거. 우리한테 원조해주고 300산업. 자, 300산업이 뭔지 알아두세요. 백색, 흰색, 세 가지 흰색 산업. 밀가루, CJ, 제일제당,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다 제일제당이죠. 면화, 이거 뭐예요?
제일 뭐지? 다 삼성 대구에서 섬유 이런 데 있잖아. 자, 이런 거 시작됩니다. 50년대에. 자, 어떻게 보면 삼성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삼성이 이런 걸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에 삼성그룹이 시작되는 게 지금이야 삼성이 반도체지만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북한에서 내려온 정주영 회장이 조선, 자동차, 이런 중화학공업 뭔가 그런 걸로 나갔고 LG는 뭐로 시작한지 아세요? 화장품, 동동 구리무. 동동 구리무. 레전드. 화장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옛날에 LG가 이제 금성, 럭키 금성이라고 불렀고 그 저기 동네에 가면 럭키 아파트가 있어요. 동네 럭키 아파트. 그 자리가 옛날에 동네 전자, LG 전자 공장이 크게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럭키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엄청 좋은 땅인데 거기 하여튼 세워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렇게 시작. SK는 뭐 나중이고 롯데는 사실은 좀 일본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부산과 일본에 많죠. 롯데는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럼 봅시다. 이제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사는 10시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와, 자, 내가 어디세요?